아내가 떠난 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흔히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들 하지만 그리고 그 말은 절반만 맞는 말 같았어요. 상실의 날카로운 고통은 조금씩 무뎌졌지만 그 빈자리는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정수입니다. 올해 68살이 되었네요. 서울에서 35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한 지 이제 5년째입니다. 지금은 충남 공주 근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내 순이가 세상을 떠난 후 서울의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으로 가득했거든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함께 다니던 길, 주말마다 산책하던 한강공원,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까지도 그녀와의 추억이 스며 있었습니다. 순이는 폐암으로 2년간 투병하다가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손을 꼭 잡고 여보,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만 정작 혼자가 되고 보니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숙제인지 알게 되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현실이 매번 새로웠고 저녁 준비를 하다가도 습관적으로 두 사람 분을 차리곤 했습니다. 밤에는 더 외로웠어요. 40년을 함께 살며 나눴던 소소한 일상, 대화들이 그리웠습니다. 친구들은 시간이 약이야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더군요. 처음엔 슬픔에 가려져 있던 외로움이 슬픔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물이 빠진 후 드러나는 바닥의 돌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공주를 선택한 이유는 특별했습니다. 순이와 신혼여행으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중에 나이 들면 이런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거든요. 이곳에서의 첫 몇 개월은 정말 고요했습니다. 서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바빴어요. 작은 집을 정리하고 동네를 둘러보고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하나씩 갖춰나가는 일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니 진짜 외로움이 시작되었어요. 서울에서는 그래도 가끔 만나는 동료들이 있었고 복잡한 도시의 소음이라도 있었는데 이곳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 가끔 지나가는 농기계 소리가 전부였어요. 이곳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혼자서 아침을 차려 먹었습니다. 순이가 해주던 된장찌개 맛을 따라 하려고 몇 번 시도해봤지만 도무지 그 맛이 나지 않더군요. 결국 간단한 계란 후라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순이 생각이 났어요. 그녀는 항상 설거지를 하면서 콧노래를 불렀거든요. 가끔 제가 신문을 보고 있으면 뒤에서 여보, 이거 봐봐요 하며 재미있는 기사를 알려주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소소한 대화 상대가 없으니 신문을 보다가도 자꾸 멍하니 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전에는 주로 집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이 마을은 정말 조용해서 가끔 지나가는 농기계 소리나 개 짖는 소리가 전부였어요. 처음엔 이런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서울의 소음에 지쳐있던 제게는 치유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마을을 천천히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재미도 있었어요.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고 여름에는 무성한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쌓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의 순환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이 때로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많았어요. 가끔 혼자서 오늘 날씨가 참 좋네라고 중얼거리곤 했는데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리더라고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외로웠습니다. 순이와 함께 살 때는 비 오는 날이면 따뜻한 차를 끓여놓고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거든요. 여보, 빗소리 들어봐요. 참 운치 있죠? 라며 제 팔짱을 끼고 기대곤 했던 순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후에는 주로 독서를 했습니다. 교사 시절부터 좋아했던 소설들을 다시 읽어보곤 했죠.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되더군요. 책을 읽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이가 살아있다면 이 대목에서 뭐라고 했을까? 같은 생각들 말이에요. 특히 연애소설이나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주인공들의 달콤한 대화를 읽다가도 순이와 나눴던 비슷한 대화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면 책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게 되었어요. 가끔은 교사 시절 사용했던 참고서들을 꺼내보기도 했어요. 학생들과 함께 읽었던 시나 소설들을 다시 보면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보곤 했습니다. 정수 선생님, 이 시의 의미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던 학생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교단에 서 있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저녁 시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혼자 밥을 먹는데 뉴스를 보다가도 이거 순이가 보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다가 그냥 끄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먹을 반찬을 만들려니 양 조절이 어려웠고 무엇보다 누구를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순이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신경 써서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그냥 배고픔을 달래는 수준의 식사가 되어버렸어요. 밤에는 더 힘들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순이와 나누던 하루 일과 이야기가 그리웠습니다. 오늘 뭐 했어? 내일 뭐 할 거야? 같은 평범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죠. 가끔은 순이의 사진을 보며 혼자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았어. 우리 함께 산책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대답이 없는 대화는 더욱 공허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간 함께 잠들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거든요. 순이의 체온, 그녀의 숨소리, 가끔 뒤척이는 소리까지도 그리웠어요. 너무 조용한 밤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던 어느 봄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이정혜 씨였어요. 순이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두 사람이 평생 친하게 지냈던 분이었습니다. 순이가 투병할 때도 자주 병원에 와주셨고 장례식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죠. 정수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녀는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나 봅니다. 정수 씨,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공주 시내에 일이 있어서 가는데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사실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거든요. 순이가 떠난 후 사람들과의 만남이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다들 순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정희 씨의 따뜻한 목소리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공주 시내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정희 씨는 여전히 단정하고 밝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녀 옆에 또 다른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둘이서만 만날 줄 알았는데 다른 분이 함께 계시니까요. 정수 씨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박은주 씨예요. 제 간호사 시절 선배셨는데 얼마 전에 시골로 내려오셨어요. 박은주 씨는 65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회색빛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차분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눈빛이 따뜻하면서도 지적으로 보였고 말씨도 차근차근 신중하게 하시는 분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은주입니다. 정희가 정수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정혜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은주 씨는 서울대학병원에서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다가 작년에 조기 퇴직을 했다고 했어요. 혼자 사시는데 최근에 서울을 떠나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은주 씨는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특히 환자들과의 따뜻한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술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수채화를 배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수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셨다고 들었는데 문학 작품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은주 씨의 질문에 저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유정의 단편 소설들, 특히 봄봄이나 동백꽃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도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저도 그 작품들 좋아해요. 특히 동백꽃에서 점순이의 마음을 그린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은주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학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을 만난 것이 오랜만이었거든요. 은주 씨는 단순히 소설의 줄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 인물들의 심리나 작가의 의도까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해석도 갖고 있었습니다. 김유정의 작품에 나타나는 향토적 정서와 해악이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그녀의 분석을 들으면서 저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두 분이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 같네요 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서야 저는 정혜 씨가 의도적으로 저희를 만나게 해준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헤어질 때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이런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어요. 그 순간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안감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묘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이 좋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약간의 죄책감도 들었어요. 순이 말고 다른 여성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마치 순이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순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보, 오늘 좋은 분을 만났어. 문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야. 나 이래도 되는 걸까?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순이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은주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산책 어떠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순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다른 여성과 만나는 약속을 잡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좋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사실 집에만 있으면서 혼자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공주 공산성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은주 씨는 편안한 차림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걸음걸이도 여유 있고 우아했습니다. 이곳 참 좋네요. 서울에서는 이런 여유를 느끼기 어려웠는데 은주 씨가 금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성벽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주 씨는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병원에서의 야근, 환자들의 생사를 지켜보며 느꼈던 무게감, 그리고 결국 조기 퇴직을 결심하게 된 이유까지.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쁜 순간도 있었지만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픈 순간들도 많았거든요. 특히 말기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은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녀가 단순히 직업으로만 간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을 정신적인 피로감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예요. 결혼을 했었는데 10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아이는 없었고요. 저는 그녀의 솔직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이렇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리고 저도 순이와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어요. 40년간의 결혼 생활, 순이의 투병 과정,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까지. 정수 선생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평생을 함께한 분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은주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산책을 하고 때로는 근처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함께 다녀왔어요. 은주 씨는 미술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작품을 보는 눈도 남달랐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화가가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나요? 한 수채화 앞에서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해석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마음까지 읽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은주 씨와 함께 미술관을 다니면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교사 시절에는 주로 문학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미술이라는 또 다른 예술 영역을 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은주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림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은주 씨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외로움이 잊혀졌고 오랜만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어요. 특히 그녀의 따뜻한 배려심과 지적인 대화 능력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순이의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래도 되는 걸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가까워져도 괜찮을까?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순이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이에 대한 사랑이 변한 것도 아니었고 은주 씨에 대한 감정이 무엇인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좋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주 씨의 행동에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지나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디 가는지 항상 궁금해했어요. 오늘은 어디 가세요? 누구 만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심사 같았지만 매번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함께 있으면 좋은데 왜 혼자 있으려고 하세요? 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은주 씨와 함께 금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강물에 비쳐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 은주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수 선생님,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은주 씨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아직 순이를 완전히 보내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은주 씨,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분을 만났어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제게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거든요. 은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다만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따뜻한 포옹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 씨가 직접 요리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정수 선생님이 혼자 드시는 게 안쓰러워서 만들어 왔어요. 그 도시락을 먹으며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의 맛을 느꼈습니다. 순이가 해주던 음식과는 다르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의 따뜻함은 비슷했어요. 맛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 말에 은주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앞으로 자주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은주 씨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순이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이런 복잡한 감정을 은주 씨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정수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과거를 지우려고 하지 않아요. 순이 선생님은 선생님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니까요. 저는 그저 지금부터의 시간을 함께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이런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혼이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과거를 잊으라고 하는데 은주 씨는 달랐어요. 제 과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 은주 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공주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정수 선생님, 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갑작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은주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산다는 것은 정말 큰 결정이었거든요. 순이와 함께 살던 집에 다른 여성을 들이는 것이 맞는 일인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은주 씨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물론 조건들을 명확히 하고 싶어요.
생활비는 제가 일부 부담하겠고 집안일도 함께 나누어서 할게요. 그리고 제 취미인 미술 활동도 계속하고 싶어요. 가끔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요. 그녀의 말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생활적인 면도 꼼꼼히 생각해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고 싶어요. 그냥 외로움 때문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저는 그녀의 솔직함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껴졌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은주 씨,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한 달만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 후 한 달은 정말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순이와 함께 살던 집에 다른 여성을 들이는 것이 맞는 일인지, 정말로 은주 씨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 때문인지,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 순이의 사진을 보며 혼자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은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당신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 그러던 중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혼자 조용히 보낼 생각이었는데 은주 씨가 깜짝 파티를 준비해 주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정수 선생님. 제 집 앞에서 케이크를 들고 나타난 은주 씨를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순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생일을 기억해 준 것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감동받은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지 마세요.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축하해 드릴게요. 은주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주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더 이상 과거에만 매여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순이도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 씨, 저 결정했어요. 함께 살아봐요. 전화기 너머로 은주 씨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정수 선생님. 일주일 후 은주 씨가 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미술 도구들,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은주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소유욕이 별로 없어요.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아왔거든요. 함께 살기 시작한 첫 주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 냄새가 났어요. 은주 씨가 요리하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 심지어 코 고는 소리까지도 반가웠습니다. 은주 씨는 정말 살림을 잘했어요. 제가 혼자 살면서 엉성하게 관리하던 집안이 그녀의 손길로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화분들이 생겨나고 커튼도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집안 곳곳에 작은 장식품들이 놓이면서 집이 훨씬 아늑해졌습니다. 정수 선생님, 이 집이 훨씬 밝아졌네요. 은주 씨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즐거워졌습니다. 혼자 먹던 밥이 둘이 함께 먹으니 훨씬 맛있었어요. 은주 씨는 요리 솜씨도 좋았고 무엇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먹는 것이 좋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어요. 산책하면서 예쁜 꽃들을 많이 봤거든요. 은주 씨가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주면 저도 제 하루를 들려주곤 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은주 씨는 미술 관련 책을 즐겨 읽었고 저는 여전히 문학 작품을 좋아했어요. 가끔은 서로가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수 선생님, 이 화가의 작품을 보세요. 색채 사용이 정말 독특하지 않나요? 은주 씨가 미술 도록을 보여주며 설명해주면 저도 관심 있게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어색한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는 매일 아침 사랑해요라고 말했고, 저녁에도 오늘도 고마웠어요. 사랑해요라고 했어요. 처음엔 좋았지만 점점 의무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은주 씨는 제가 어디 가든 함께 가려고 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수 선생님, 오늘 복지관에 가신다고 했죠?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은주 씨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끔 혼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은주 씨는 그런 시간을 외로움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어요. 선생님이 혼자 있으려고 하시면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불안해져요. 은주 씨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함께 산지 2달쯤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주 씨, 저희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은주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우리 관계가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계약처럼 느껴져요. 매일 똑같은 말을 주고받고 모든 것이 정해진 것처럼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은주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약이라니요? 저는 진심으로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저도 은주 씨의 진심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좀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함께하는 시간도 말이에요. 은주 씨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선생님을 잃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는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 와서 계약 같다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주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제 의도는 관계를 더 좋게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상처를 준 것 같았거든요. 은주 씨, 진정하세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아니에요. 선생님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혼자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되니까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주 씨는 자신의 불안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이혼 후 10년간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불안감, 그리고 저를 만나서 느꼈던 안도감까지. 정수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저를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완벽한 동반자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되었나 보네요. 저도 제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은주 씨, 저도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하지만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덜 아끼는 건 아니에요. 그 대화 이후 우리 관계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은주 씨도 저에게 여유를 주려고 노력했고 저도 그녀의 불안감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는 여전히 제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궁금해했고, 저는 그런 관심이 때로는 감시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은주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산책하다가 옛날 제자를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느라 늦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다음에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주 씨의 관심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함께 산 지 석 달이 되어갈 무렵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주 씨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은주 씨,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요. 은주 씨도 제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나 봅니다.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은주 씨,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은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은주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신은 더 가까운 관계를 원하고 저는 좀 더 여유 있는 관계를 원하거든요. 그럼 제가 바뀔게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게요.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은주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바뀔 필요도 없고 저도 바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혼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은주 씨, 당신은 분명히 더 잘 맞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마 혼자가 더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은주 씨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있어도 되나요? 은주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다음 날부터 은주 씨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주 씨가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수 선생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도 고마웠어요, 은주 씨.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우리의 동거는 끝났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집은 이상하게 넓게 느껴졌지만 답답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은주 씨가 떠난 후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은주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은주 씨도 잘 지내시죠? 네. 그런데 선생님,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혹시 300만 원 정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갚을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돈 요구였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돈이 필요하신가요? 아, 그게 제가 서울에 전세 보증금을 넣어야 하는데 계산이 안 맞아서요. 정말 급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함께 살았던 사이이기도 하고 해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은행에서 송금해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돈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20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150만 원. 매번 급한 일이 생겼다는 이유였어요. 처음 몇 번은 믿고 도와줬지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갚겠다고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 돈을 요구했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은주 씨,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500만 원 넘게 빌려드렸는데 갚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때 은주 씨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정수 선생님,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나오세요? 저 혼자 살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돈을 요구하시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공주까지 왔는데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억지로 데려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후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주 씨가 제 아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저와 동거하면서 저에게 상처를 줬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아들은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하라며 거절했지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은주 씨의 협박이 계속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희 씨, 은주 씨가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 정희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 씨,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은주 씨에 대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주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혼자 사는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관계를 맺은 후 돈을 요구하는 일을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미안해요, 정수 씨. 제가 소개해드린 건데. 정희 씨의 말에 따르면 은주 씨는 실제로는 간호사가 아니었고 이혼도 거짓이었다고 했어요. 결혼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처음 의도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었을 거예요. 저는 속았다는 사실보다도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아꼈던 제 마음이 우스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났어요. 순이를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며칠 후 은주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했어요. 500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은주 씨, 그만하세요. 저는 이미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당신이 간호사가 아니라는 것, 이혼한 것도 거짓이라는 것, 그리고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함께 살았잖아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빌려간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사기 혐의로 신고당할 사람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후로 은주 씨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은주 씨는 정말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희가 동거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그녀에게 어떤 피해를 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피해자예요. 저는 경찰관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은주 씨의 과거 행적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그녀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결국 은주 씨는 사기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고 제가 빌려준 돈의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손실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 동안 저는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은주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진심이었던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의심하게 되었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나?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순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라서 이렇게 당한 것 같아서 더욱 서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은주 씨가 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접근했을지도 모르지만 함께 보낸 시간 중에는 진심인 순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로 인해 제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제 자신에게 더 큰 손해가 되니까요. 어느 날 저는 순이의 사진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외로움에 휘둘려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일이 있은 후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사회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혼자 생각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거든요. 먼저 공주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독거노인분들께 책을 읽어드리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소설 듣는 게 요즘 제일 큰 낙이에요. 한 할머니가 말씀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고 집도 있고 연금도 받고 있으니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고 몸도 많이 불편하셨죠. 하지만 항상 밝은 표정으로 오늘도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나이가 들면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도 있어요. 젊을 때는 몰랐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거든요.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저에게는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주 시내 문화해설사로도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 시절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공산성이나 무령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설명 덕분에 공주의 역사를 정말 재미있게 알 수 있었어요. 관광객들의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문화해설사 활동도 저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어요. 관광객들에게 공주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저 자신도 이 땅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백제의 무령왕이 이곳에 묻혀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겠죠. 1500년 후에 한 늙은 교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 역사의 연속성, 삶의 연결고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자원봉사자들, 문화해설사 동료들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미 씨라는 분과 특히 가까워졌어요. 63살의 장미 씨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정수 선생님도 혼자 사시는군요. 저도 남편 떠난 지 3년 되었어요. 장미 씨가 처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제 경험도 조금씩 나누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로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비슷한 처지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관계였습니다. 정수 선생님, 외로움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장미 씨의 이런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전시회를 보러 다녔지만 연인이나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은 없었어요. 그저 좋은 친구, 서로를 이해하는 동반자 같은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장미 씨가 말했습니다. 정수 선생님, 우리 이런 관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연인이나 부부가 되지 않아도 서로 의지하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지 않나요? 그 말에 저는 깊이 동감했습니다. 맞아요. 외로움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일상을 보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외로움에 대한 것이었어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혼자 있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은주 씨와 함께 살 때 저는 물리적으로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마음은 더 외로웠어요. 서로 다른 것을 원하면서도 억지로 맞춰가려고 하니까 진정한 소통이 되지 않았거든요. 반면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복지관에서 만나는 사람들, 문화해설사 동료들, 그리고 장미 씨 같은 좋은 친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연이 있었는데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되 그것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삶을 채워가세요.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제가 은주 씨를 만났을 때 외로움이 제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저를 흔들지 않아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의미 있는 활동들로 제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어려운 분들, 가족도 없이 정말 혼자인 분들을 보면서 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은 제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순이와 함께했던 40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났다고 해서 제 인생도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제 일상은 바쁘고 충실합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화요일과 목요일은 문화해설사로 일해요. 금요일은 장미 씨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전시회를 보러 다니고 주말에는 독서를 하거나 집안일을 정리합니다. 가끔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놀러 와요. 아버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뭔가 활기차 보여요. 아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할아버지, 오늘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손자가 이렇게 물어볼 때면 제가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역사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되었어요.
봄에는 벚꽃 구경을 하고 여름에는 금강에서 산책을,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겨울에는 눈 쌓인 공산성을 걸어요. 혼자 하는 일들도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 신문을 읽는 것, 저녁에 간단한 요리를 해서 먹는 것들이 모두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리하는 재미를 새로 발견했어요. 순이가 해주던 음식들을 따라 만들어 보면서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 보기도 해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까? 혼자 중얼거리면서 요리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맛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과정 자체가 즐거우니까요. 장미 씨와의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현재를 함께 즐기는 관계예요. 정수 선생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책이나 읽을까요? 장미 씨의 이런 제안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는 때로는 각자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저 이해하고 공감해 줄 뿐이에요. 외로움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장미 씨의 이런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이제 저는 미래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몸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고 지금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 하지만 이제는 그것에 매달리지 않아요. 만나게 되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은주 씨와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많거든요. 외로움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먼저 완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이 들어서 만나는 인연은 젊을 때와 달라야 해요. 서로 완성된 사람으로서 만나서 함께 있으면 더 좋고 혼자 있어도 괜찮은 그런 관계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만약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면서 만나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부럽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시간이 있고 저에게는 저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다시 만날 거예요? 손자가 가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할머니는 하늘에 계시지만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항상 함께 계셔라고 대답해요. 순이는 정말로 제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저를 붙잡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들을 기록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지관에서 김할머니께 춘향전을 읽어드렸다. 할머니가 춘향이의 절개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다. 나도 덩달아 감동받았다.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쓰면서 제 하루하루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느끼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일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이에게 편지를 쓰기도 해요. 물론 보낼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여보,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어요. 당신이 없어서 아직도 가끔 외롭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편지를 쓰면서 순이와의 추억을 정리하고
동시에 현재의 제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맞게 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60, 70이 되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은주 씨를 통해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경험도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만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인연이 오면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혜로워진 나이에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고 함께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시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이와 함께했던 봄과는 다른 새로운 봄을 말이에요. 여러분도 각자의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강정수 드림. 이 이야기는 상처받은 마음을 서로 치유하고 서로 완성해서 진정한 자신을 되찾아가는 사람들의 사연을 각색한 것으로 배경과 등장인물 또한 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